안녕하세요, 이태리 척입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놓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여러분들, 여행을 가자니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집에만 콕 박혀 있자니 답답하고, 사실 여행 가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 가지 말라고 말린다 해서 안 가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여행을 가시더라도 생활 방역 수칙, 특히 마스크 꼭 착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은요, 동해로 여행 갔을 때 사오면 좋은 꿀템 수산물 무려 13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포구나 시장에 가셨다가 잠깐 들려서 꼭 사와야 할 품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 저랑 몇몇 지인들만 공유했던 건데 이제 공개를 하게 되네요. 첫 번째부터 꽤 강력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독도새우입니다. 웬 독도새우? 사실 독도새우 살아있는 채로 대가리 탁 뜯어가지고 회로 딱 먹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독도새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꽃새우, 가시배 새우죠. 닭새우라고 부릅니다. 도화새우, 굉장히 고급 새우인데 횟감용 새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면 가끔 바구니에 담아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죽어버린 것들, 상처나고 깨지고 해서 상품성이 떨어진 것들, 그런 것들 저렴하게 팔거든요. 요거 가져가셔서 구이도 해 드시고 새우탕, 새우라면 해 드시면 그야말로 득템이죠. 자,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수산물은요, 요것도 꽤 강력합니다. 바로 손질회가 되겠습니다. 손질회? 그게 뭐냐고요? 포항의 죽도시장 또는 강원도 동해시 근처에 있는 묵호항의 포구에 가면요, 안악들이 앉아서 손질을 한 회를 판매합니다. 이 소쿠리에 담아서 올려놓는데, 이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나와서 작업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학꽁치, 청어, 오징어, 가자미를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한 뭉텅이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굉장히 저렴하고 신선하고 맛있어요. 주로 이제 물회를 하는 물회집에 납품용으로 많이 팔거든요. 일반 손님한테도 판매를 하니까 시장에 갔는데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바로 구매하세요. 집에 가셔서 회무침으로 드셔도 좋고 회덮밥, 물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동해 가면은 꼭 사야 할 세 번째 수산물은요, 다름 아닌 골뱅이입니다. 골뱅이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거론하는 요 세 종류는 독이 없기 때문에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드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백골뱅이, 참골뱅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흑골뱅이, 농골뱅이라고도 하죠. 요거 이제 유동골뱅이, 국산 통조림 골뱅이 원료입니다. 세 번째는 백골뱅이랑 매우 흡사하게 생긴 황골뱅이, 황고등이라고 하는데, 요 세 종류는요, 독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내장째 통째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거론하는 이 골뱅이들인데 독이 있어요. 독이 있지만 굉장히 맛이 좋은 종류들입니다. 자, 첫 번째, 털골뱅이 종류. 제가 지금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지난번에 제가 털골뱅이 리뷰를 했습니다. 살을 세로로 쭉 가르면은 요 새끼 손톱만한 하얀 알갱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테트라민이나 독성이 있어서 신경마비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현지 상인한테 골뱅이 구입하면서 손질해 주세요 하면은 그거 다 빼줍니다. 두 번째, 나팔소라, 나팔골뱅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전복소라, 네 번째는 삐뚤이소라, 그리고 그 외에 또 몇몇 종류가 있는데 일일이 종류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아이 주먹보다 큰 나선형의 골뱅이는 대부분 독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대신 맛이 좋다. 특히 털골뱅이 같은 경우는 숙회로 먹기보다는 횟감용으로 그만. 그리고 나팔골뱅이 숙회로 정말 죽입니다. 네 번째 추천 수산물은요,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수산물이죠. 다름 아닌 성게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이제 알을 만드는 생식소죠. 지금 5월부터 8월까지는 생식소가 가득 찰 시기이기 때문에 고성에서부터 포항에 이르기까지 해녀분들이 채취해서 직접 작업한 성게알을 판매합니다. 보통 이 성게알을요, 바구니에 올려서 팔기도 하고 또 바닷물과 함께 물봉에서 팔기도 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합니다. 이런 거 또 사다 드시면은 득템이죠. 다섯 번째 추천 수산물은요, 건어물로 가겠습니다. 바로 학꽁치포입니다. 사실 동해 가면요, 지포 많이 팔아요. 그런데 관광지에서 많이 파는 것들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주로 베트남산이 많거든요. 물론 베트남산이라도 맛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수입산 쥐포를 구매하기보다는 국산, 학꽁쥐포는 대부분 국산입니다. 이 국산으로 만든 학꽁쥐포 또는 아기포까지 이 정도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거 석쇠에 올려서 직화에 구워 먹으면 술안주로 정말 끝내줍니다. 참고로 이 학꽁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우리 흔히 꽁치 있잖아요. 이 꽁치 통조림의 꽁치와는 좀 다릅니다. 학꽁치는 학뿌리를 닮았다고 해서 학꽁치라고 하는데, 꽁치는 등푸른 생선이면서 붉은살 생선이고, 학꽁치는 흰살 생선에 속합니다. 요거를 또 조미해서 말린 것을 판매하는데 꽤 맛있습니다. 요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동해로 여행 갔을 때 사오면 좋은 꿀템 수산물 6번째는 황열기. 주로 선어, 죽은 생선들 파는 데에 가면요, 황열기라고 통하는 생선이 있는데 정식 이름은 노랑볼락입니다. 또는 또 세줄볼락이라고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약간 노란색을 띄어요. 이런 것들을 뭉탱이로 황열기라고 부르는데, 둘 다 구이면 구이, 조림이면 조리, 특히 매운탕으로도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물기 때문에 이왕 가셨다가 반찬용 생선으로 사오기에는 아주 좋은 어종이 되겠습니다. 동해 추천 수산물 7번째는 대구 횟대. 횟대, 현지에서는 횟대기, 헛대기라고 통하는데 이것도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맛이 있는 종류가 있고 맛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종류가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대구 횟대라는 노란 거, 낚시꾼들이 지리탕이라고 하는데 맑은 탕이죠. 요 뽀얗게 국물이 아주 사골국처럼 우러납니다. 그러면서 요 살이 익으면 마치 보고살이랑 거의 흡사해집니다. 미나리나 숟갈까지 넣어서 드시면 술안주로 그냥 술 마구 들어갑니다. 7번째 추천 수산물은요, 기름가자미, 건어물입니다. 건조 가자미 중에서 양쪽에 진열매가 까만 녀석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기름가자미, 기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물가자미 또는 미주굴이라고 통합니다. 이거를 건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도 굉장히 싸고 흔한데 소금구이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9번째 수산물을 추천할 텐데 이것도 가자미 종류입니다. 바로 포항가자미. 포항이 그 위에 경주랑 울산 이쪽 지역에서 나는 가자미가 현지 어민들은 이제 참가자미라고 하는데, 사실 참가자미는 배가 노란 종류로 따로 있고요. 원래 이름은 용가자미라고 합니다. 어구가자미라고도 부르는데 하여튼 가자미는 종류가 하나인데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헷갈려요. 이것도 꾸덕하게 방울조로 말린 거 있어요. 10번째 수산물도 가자미입니다. 동해 쪽이 아무래도 가자미가 강세다 보니까 제가 종류별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 가자미는 좀 귀하고 특별합니다. 강원도 쪽보다는요, 포항이나 부산 쪽에 가면 볼 수가 있는데 납셈이라는 가자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갈가자미인데요. 어른 손바닥만 하거나 이것보다 좀 큰데 요 갈가자미가 굉장히 고소해요. 이것도 약간 반건조 또는 건조로 나오는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마 이 세 가자미 중에서 으뜸을 꼽으라면 저는 아마 납세미를 고를 것 같습니다. 납세미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면 가자미는 앞으로 납세미만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해로 여행 갔다가 사오면 좋은 수산물 11번째는 이면수어입니다. 보통 마트 가면 이면수어 많이 팔지만 그 줄무늬 알록달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면수어와는 종류가 좀 다릅니다. 단기 이면수어라고 해서요, 수입산인데 어떤 건 좀 비려요. 그리고 어떤 건 되게 느끼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산 이면수어,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삼척 이 정도 사이에 있는 포구에 가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데, 여기 철이 있어요. 보통 12월부터 한 6월까지 쪽에 가면은 건조된 이면수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저렴해요. 이걸로 이제 쪄 드시거나 구워 드시거나 졸여 드시거나 하면 되는데,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이 이면수어 보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6월까지 이 이면수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째 추천 수산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과메기입니다. 특히 포항 쪽으로 만약에 가실 일이 있다면 죽도시장을 들리게 될 텐데, 여기 이제 과메기 많이 팔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구룡포가 산지다 보니까 포항이 과메기 쪽은 강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메기가 보통 11월부터 건조에 들어가서 이듬해 1월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재고도 있죠. 3, 4, 5월 특히 지금철에 이렇게 햇빛이 따뜻한데 건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메기를 구입하실 때는 찬바람이 불 때,
겨울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참아주시고, 동해로 여행 가셨다가 사오면 좋은 꿀템 수산물 13번째는 국민 생선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국산 고등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어요. 국산 고등어가 약간 모 아니면 도 이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잡힌 고등어는 굉장히 기름지고 맛있어요. 노르웨이산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여름 사이에 잡히는 이 고등어는 아무래도 노르웨이산이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부산, 포항, 그리고 뭐 강원도에 있는 모든 포구가 다 해당이 되는데, 이쪽에 가면은 아주 신선한 지금 잡힌 고등어가 막 들어옵니다. 크기도 막 50cm 이만해요. 막 이런 큰 고등어를 구매하기 좋은데, 문제는 6월, 7월까지는 좀 참아주시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이 배에 점이 깨알같이 박혀있는 점고등어, 이게 기름집니다.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10월, 11월 이후 찬바람이 불 때는 배에 점이 없는 참고등어를 구입하시면 이거는 진짜 노르웨이산보다 아마 더 맛있을 거예요. 포항 같은 경우는 뭐 동해 산지에서 잡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제주도 연안에 잡힌 것들, 부산 공동 어시장을 거쳐서 온 것이긴 해도 거리상으로는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싱싱합니다. 크고 싱싱한 고등어를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고등어 4-5마리씩 이렇게 한 10,000원에 팔거든요. 이런 거 사오시면은 특히 생물고등어 조려 먹기가 아주 딱이죠. 예. 자, 지금까지 동해로 여행 가면 사오기 좋은 품목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제 동해 하나 끝났어요. 서해, 남해, 제주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소개해 올릴 테니까요. 나머지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